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이제 질문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 가격을 확정 짓기가 힘드니까 토지 주변 시세들을 많이 활용하죠. 가장 최근에 옆에 주위 땅이 얼마에 팔렸더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변 시세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주변 시세가 과연 정확할까, 어느까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같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토지 시장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초보자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토지 가격을 매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 주변 시세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땅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땅에 대한 어떤 시세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토지 주변 시세, 그러니까 이 특정된 토지 주변에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유사한 토지들의 거래 시세를 보고 이 땅이 얼마 할 거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일단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땅이 얼마에 팔렸던데 내 땅도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지 않을까, 내 땅이 그 땅보다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얼마에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토지 거래되는 게 한 9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토지는 실제 가격을 매기는 게 공시지가, 주변 시세, 땅 모양, 그리고 이 땅을 개발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 토목 비용이라든지 전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산출돼서 결국은 땅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참고사항. 토지가 항문성이 약하다, 빨리 안 팔린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땅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땅을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과연 이걸 얼마 주고 사는 게 합당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이 땅이 이제 얼마에 팔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 시세가 이게 100만 원이면 이 땅이 80만 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좀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땅을 사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믿고 땅을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주변 발전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변 토지 시세에 비교해서 이 땅값이 얼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땅을 샀을 때 용도에 따라서, 이게 농사를 짓는 용도 같으면 땅이 도로보다 높든 낮든 물이 충분히 들어오고 토질이 좋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보다 건물을 짓고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런 내용들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같은 땅이라도 땅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도로보다 같거나 조금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허가가 나는 거죠. 도로보다는 집이 조금 높아야지 물이 흘러 넘친다든지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항상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보다 조금 높게. 그런데 도로보다 조금 높다 그래서 많이 높으면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도로보다 한 1m 정도 높으면 또 여기 옹벽을 사야 돼요. 옹벽을 찾게 되면 옹벽을 찾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 제일 좋은 땅은 도로하고 평이한 땅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토목비용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땅이 경사도가 없는 땅하고 경사도가 있는 땅을 생각해 보시면, 경사도가 있다는 것은 땅을 기울여서 경사도를 두고 여기다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토를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위에 부분을 절토를 해서 땅을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도로하고 면을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목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주변에 있는 땅이라도 땅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땅마다 다르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토목비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땅을 사기 전에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땅에 대해서 옆에 주유시세가 100만 원인데 내가 이 땅을 갖다가 90만 원에 주고 샀다. 굉장히 잘 샀다. 그래 놓고 막상 내가 집을 짓든지 여기 건축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토목비용이 평당 20만 원씩
뭐 25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지목 변경이 다 되어서 조성이 다 끝나서 평평하게 해서 대지화되는 땅들하고 그 대지화되기 전의 땅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 조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봅니다. 조성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토목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용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했을 때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 조성되는 땅보다는 더 낮게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라는 거는 그 땅하고 굉장히 동등한 조건,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단 조성해서 위치에 따른 분양을 하는 거는 똑같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조금 더 낫다, 못하다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땅을 투자하러 가시면 주변 시세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주변 시세를 믿을 수 있나요? 주변 시세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데 땅을 보러 갔을 때 이 땅이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고 제반 사항들이 토목 비용이라든지 전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변에 있는 땅값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그 주변 시세에 저희들은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삼아요. 자, 제일 이제 참고를 많이 삼는 게 일단 공시지가도 참고를 삼고 이런 주변 시세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가봤을 때 주변에 있는 땅을 보고 이 땅이 토목 비용이나 전용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주변 시세가 뭐 100만 원 정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 값어치는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8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땅을 조성을 했을 때 이 땅 값어치하고 맞을 수 있겠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땅에 대해서 사서 뭐 창고를 짓든 집을 짓든 개발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이야기 많이 해드리는 게 이 주변의 땅이 얼마 정도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얼마 정도가 시세가 맞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 땅을 조성했을 때 금액까지 포함해서 주변 시세는 얼마고 이걸 조성했을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가니까 이 주변 시세에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 가격이 땅값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실물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땅값을 확인하러 이제 전화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한 달에도 뭐 수십 건이 넘는데 지역의 땅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불러줍니다. 지역의 땅값이 5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면 장난치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대충 50만 원 언저리다 뭐 60만 원 언저리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그 땅을 현장에서 가보고 그 현장에 가서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 용도가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이 용도에 맞는 땅이면 이 땅이 어떤 부대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이 땅값이 얼마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대충 그 지역에 얼마 땅 합니까? 이게 대도시처럼 이야기를 하죠. 중소도시하고 대도시의 다른 점이 그런 점들입니다. 대도시는 개발이 다 되어 있고 땅이 전부 대지화되어 있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땅값이 얼마나 하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런 토지를 사서 뭐 개발을 하고 집을 짓고 하는 이 중소도시나 이런 지방 쪽으로 나오면 조금만 대도시에서 물러서면 거기에 땅은 그 지번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서 보고 평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얼마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토목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목비용 하니까 어렵죠. 토목 설계하는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토목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비용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산다. 원칙적으로는 그래 해야 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토목설계사무소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그게 조성되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토목설계 비용은 대충 얼마쯤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까지 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 가셔서 앞으로 이제 집을 짓든지 창고를 사든지 땅을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주변 시세에 얼마더라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참고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 시세를 믿을 수가 있나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해드렸는데 땅값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자, 주변 시세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 지번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바로 땅은 옆에 있는 땅하고 같이 붙어 있어도 이런 어떤 모양이나 높낮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에 따라서 땅값 값어치가 굉장히 틀리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주변 시세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여기 중개하시는 분들도 주변 시세만 가지고 중개를 하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들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정도까지 설명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중개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